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천안 지역에서는 2018년쯤에 이미 그런 전월세 사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에도 한번 탄 일이 있고요. 저도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개했던 업체는 공인중개사죠. 저한테 그랬습니다. 뭐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뭐 모녀간에 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뭐 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보증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세도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보면서 피해 가구가 한 200여 가구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여 가구면 엄청난 규모야 되는데 그렇게 자산 능력이 없는데도 아무런 검증이 없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그 직전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전월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을 했죠.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깡통 주택을 걱정해야 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금 회복이 됐었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는 미국의 그 부동산 사태 있었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한마디로 채권을 이제 주택 채권을 쪼개서 다시 채권화해서 재매가 가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터지면 모두 다 망하는 구조였던 것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그거로 직접 입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 개별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 채무 설정을 해서 전세를 주거나 대출을 해줬을 뿐이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는 부동산 하면은 대개 70% 정도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파급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전 정부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비롯된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전세는 보통 3년 정도 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주택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같이 개선을 하면서 전세 대출을 100% 한도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100% 한도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해줬는데 일단 월세보다는 낫다고 생각되는 그 소시민들, 청년들이 뭐 알겠습니까? 20살 갓 넘고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뭐 성인도 많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판에 일단 싸다 하니까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1억씩 대출 받아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와서 100% 대출해준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민들이 다 지게 되고 청년들이 지게 되고 심지어 청년 4명이 자살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역할이 지금 뭔가 정말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저도 국회에다가 진정민원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 문제가 이미 취임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5월에 대책이 시작되고 그것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다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를 봤을 때 만 세대 정도 됩니다. 만 세대. 제 생각으로는 만 세대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그 중에 1000세대, 1500세대, 심지어 2700세대까지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국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오롯이 그 피해자들에만 감당해라.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출 제도를 100%로 운영하도록 만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다 니네 책임이다. 니네 명의로 대출해줬을 뿐 아니라 니네가 100%그 가격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했는지 심사를 안 하고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갔지 않냐? 이거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1997년에 외환위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당시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죽음을 반강제적인 폐업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죠. 사실상.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가려면, IMF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가려면 니네 이자 30% 하고 구조조정 해라 해서 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지방은행들 거의 다 없어졌고 지금 다 새로 생긴 은행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적 자금을 수십조 원, 100조까지는 안 될 겁니다. 특별기금식으로 만들어갖고 그거를 지원을 해줘서 은행들이 지금 그걸로 살아나갔고 채무를 조금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전략산업 육성이다라고 해서 수십조 원의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올해 또 그것을 추가하고 확대하는 그런 입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별도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 정도에 이르는 최대 3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3억으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피해액을 따질 때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채무 조정을 거칠 때는 피해액은 실제로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설사 채권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은 정부 기관들이 90% 정도로, 90%나 80% 정도로 등기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한테 사기쳐서 100%로 해서 대출 받아간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채권 다 이전해라 라고 해서 등기를 다 받는 겁니다. 국가로 등기를 받고, 그거는 다 어차피 국가나 특별기금의 명목상 예를 들어서 은행 구조조정 당시에 명목상의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죠. 그 법인의 명의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식을 적용을 하면 국내 경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고 기업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다음에는 현재 그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물건들 자체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거 줄이면 정상적인 가격의 80-90%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그 국민들이 당장 채무에서 허덕이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저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만, 담보대출을 받은 게 담보대출 받았을 당시에 12-13만 원 했고, 작년까지 15만 원 하던 대출이 지금 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투자한답시고 기업들 끌고 가서 수백조 원 투자를 시켰죠. 그 결과로 국내 기업은 다 문을 닫게 되고 국민들은 제대로 낸 일자리를 못 구해서 다 거의 실업자 수준이 되거나 외톨이형 그런 은둔형으로 몰락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중산층은 다 몰락을 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될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이나 타먹고 앉아서 연금 2억 연 2억씩이나 타먹고 앉아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고 제대로 책임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연금 나 안 받겠다 포기하고 이민을 가든지, 차라리 미국에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이민을 가든지 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수백조 원 미국에 투자를 시켰으니 미국 경기는 화랑이라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이자율이 폭등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이자율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자율을 계속 올려서 저처럼 15만 원 얻은 이자가 50만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연금 나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국고에서 환수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받을 돈은 10원 하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외국으로 떠나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정치하겠다, 특정 계층을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리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국민 만 명이 당장 아무 자신의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가 한마디로 다 거리에 앉아서 당장 파산하고 죽게 생겼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자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당시에 혼합경제를 원칙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지정리 사업을 이제 경지가 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회수해 갖고 이제 저가로 쌀로 대신해서 갚고, 이렇게 해서 경지진지를 이제 준강제적으로 이제 배급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도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정부 대응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